자, 이제 프롬프트 기초와 문서 초안 생성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실습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슬라이드만 보여주고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건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실습을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 영상 멈춰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쉬운 실습이었을 거예요. 자, 어떤 걸 했었냐면은 이제 자활센터 청소사업단에서 납품한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주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AI를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프롬프트가 있지만 이렇게 되지만 조금 더 이런 식의 내용들을 추가해서 해보면은 좋은 결과 나왔다라고 했고, 그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패들렛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그 세미나 들었던 선생님들이 저희가 어떤 AI 썼고 어떤 프롬프트 넣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혹은 다른 사람은 저렇게 썼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 제가 이거 실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메일 작성하는 거 한번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마찬가지로 상황 줘서 공지문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재미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공지문을 이제 SNS 형식으로 쓰셨던 분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로 만들어졌던 분도 있고, 아니면 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되게 업무적으로 되게 포멀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 하고 해서, 사실 업무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실습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써보는 것. 저는 이 생각을 예전에 못했었는데, 이런 강의를 들을 때 AI 써보는 것 자체에 약간 부담을 느끼는,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할 때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찍먹 경험을 제가 했다라고 하는 게 좀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다 보면은 자신의 취향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요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요거는 우리랑 좀 안 맞겠구나. 앞으로 이런 것들로 해봐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많이 써보셔라. 그리고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좋은 방면으로나 나쁜 방면으로나 참고하시면서 점점 AI에 대한 경험치를 쌓으셔라라고 하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했었고,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했었고요. 근데 이것도 재밌었던 거는 글로 만들어내셨던 분들이 있고, DOCX나 PDF로 만드셨던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아마 그 현장에서 바로 유료금리 걸스에서 쓰셨던 것 같아요. 클로드 코드 써가지고, 클로드 코어크죠. 예. 클로드 코어크 써서 파일 보고서 만들어서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체로 그 AI가 만들어줄 때 이렇게 명시하지 않은 내용들, 예를 들면은 뭐 담당자 이름을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전화번호를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템플릿으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추가로 언급을 드렸고, 왜냐면은 이렇게 썼던 스님들이 아마 99% 아마 한두 분 빼곤 전부 다 이런 템플릿이 돼 있을 거라서 이것들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검토하시고 수정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했던 실습은 이제 내부 팀원들용 공지 작성인데, 그냥 공지하면 된다, 파일 업로드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추가로 했던 거는 제가 그 채팅 내용 붙여넣기, 글 붙여넣기 있죠. 그거 말고 채팅 링크를 우리 공유하기 기능 썼었죠. 그거 써가지고 패들렛에 공유해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하는 거, 임시 채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해봤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으로 했던 실습은 공고문 작성입니다. 공고문 작성인데 SNS에 올릴 거, 게시판에 올릴 거,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을 연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챗봇 만들기는 제가 실습을 만들어 두긴 했는데, 얘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거는 유료 요금제에서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셔라 정도만 언급을 했고요. 사실 앞에서 했던 거라서 그냥 유료 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클로드가 프로젝트가 조금 그 GPT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얘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왼쪽에다가 뭐 하는 거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구성을 알아서 채워줬었죠. 클로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친절해서 챗봇 하실 거면은 GPT랑 클로드 중에서는 GPT 쓰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것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이제 나중에 아마 3기, 2기에서 추가했던 내용이 있던 것 같은데, GPT든 클로드든 다른 AI에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검토용으로, 검토 어떻게 하나요? 사람이 봐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인 답변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AI 쓰는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AI가 만든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은 요거를 또 다른 AI,
검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이 결과를 클로드한테 물어보게 한다거나 혹은 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도 종종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주고서 이것 중에 잘못된 게 뭘까요를 이제 AI에게 활용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관련된 파일, 자활 지원 계획안 이런 것들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예, 잘못된 정보하기 두 번째 실습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요 내용 자체는 굳이 저는 이런 AI 관련된 것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AI 활용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 내용을 AI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게 답이고 왜 그게 답이 아닌지 이런 해설도 같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할 때 저는 AI 많이 쓰라고 하는데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활사업 안내를 활용한 실습은 이제 추가 실습입니다. 네, 앞에서 했던 실습이랑 똑같고요. 2026년 자활사업 변경 내용을 AI 써서 요약하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보긴 했지만 이번 선생님들이 해보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PDF 온라인에다 올린 다음에 요 하는 파일이야. 이렇게 형식 줘서 요약해줘 라고 하는 거 실습하는 거 해봤고요. 두 번째 실습은 이제 앞에 실습과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을 이제 채팅을 이어서 하거나 아니면 앞에 했던 요약한 결과를 붙여놓고 이메일 실습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팀원들한테 카톡으로 보낼 거다. 그거 한번 해보셔라 라고 하는 게 있었고 뭐 이모지 같은 거 써봐라 하는 게 있었고 이 내용은 아마 이게 그 온라인으로 실습할 때 실습 하나당 처음에는 한 1, 2분 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결과 기다리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처음 AI 쓰시는 분들은 막 페이지 왔다 갔다 하고 슬라이드 봐야 되고 뭐 교환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실습 하나당 3분 혹은 5분 이렇게 드렸었는데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는 멈춰놓고 실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질문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계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낸 거를 다른 AI한테 써가지고 실제로 더블 체크하는 거 연습해봤고 어떻게 수정해 볼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예,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편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왔던 게 아마 말투 바꿔보는 거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서 하면 된다 하는 거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해주셨고 다섯 번째는 이제 챗봇 만들어라인데 이거는 유료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아마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프롬프트 템플릿, 그 GPTs 챗봇 그러니까 반복해서 쓸 경우 이제 좀 포맷을 다듬는 거 연습해보자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습하라고 하는 그런 실습들이었고요. 개인 업무 적용 및 설계는 이제 Q&A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적당히 좀 선별해서 답변해 드렸던 시간이었고 Q&A 나왔던 것 중에 몇 개만 좀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만 얘는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자, AI가 만든 결과를 사람이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가? 틀린 정보를 알 수 있는 이유. 네, 요거는 구조상 정답 같은 것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확률적으로 있고 검증하는 방법. 사람이 이미 도메인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거나 혹은 수동 검증하거나 혹은 다른 AI 쓰셔서 검토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AI 활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건 사례 소개한 걸로 된 것 같다 했었고 정확성과 신뢰성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AI 작동 원리, 역할, 한계,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쭉 다뤘고 제미나이와 챗GPT는 뭐가 다를까? 하나를 가지고 대답이 다른 건 뭘까? 만든 회사가 다르고요. 학습시킨 데이터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나 기능, 회사의 서비스에 따라서 다르다. 약간 우리 네이버랑 구글이랑 왜 달라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챗GPT 유료 버전 쓰고 있는데 뭐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정확히 하는 게 맞냐? 오피셜하게는 성능 차이는 없고 사용량과 기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AI 원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랜덤하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부분이 결국엔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숫자를 곱하고 더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랜덤성이 좀 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만들어내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정답인 것 같지만 정답이 아닌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AI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가.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죠. 그다음에 어떤 로직, 어떠한 이런 AI 구조를 사용하는가, 혹은 어떻게 답변을 하도록 회사에 설정했는가 이런 것에 따르다. 이런 것에 따라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아마 여기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AI가 답변을 할 때 항상 이제 근거 혹은 출처가 있게 답변을 하면은 이런 AI가 그 빵꾸를 내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에 특화된 AI가 이제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게 있다.
요거 이제 이거 RAG 그러니까 레그 파일 업로드죠. 요거를 하면은 꽤 많은 부분이 좀 보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학습시키면 된다. 요거에 특화되어 있는 게 뭐 퍼플렉시티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저는 이제 여러 개의 서비스를 쓰는 것보다는 하나에서 다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노트북 LM은 구글에서 나온 거고 제미나이랑 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아마 별도 영상으로 다뤄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로 소개를 했고, 오답이 생기는 이유, 정답임은 구조상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봤던 파일 업로드 혹은 실시간 검색으로 보정한 경우가 있다. 오답 검증, 그냥 우리가 전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좋고, 혹은 이제 다른 전문가, 다른 AI 쓰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닌데 AI가 쓴 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검증하지 않는 경우, 이제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나토라고 하는 기관의 줄임말이 뭔가를 잘못 쓴 이벤트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사례를 했고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새로 들어온, 그리고 굉장히 똘똘한 우리나라 수능 1등 받고 들어온 친구. 그래서 이론으로는 빠삭한데, 그리고 대충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조금씩 가이드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지시 잘못하면 이상한 거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리 똑똑한 신입이어도 신입이 일을 했으면 그래도 한 번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민감 데이터,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공유하지 말아라. 임시 채팅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론상으로는 임시 채팅을 하면은 노출이 안 돼야 되는데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광능하면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또 온디바이스 AI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온디바이스 AI, 로컬 AI. 근데 PC에 설치해서 쓰는 AI는 외부 민감 데이터를 쓰든 말든 상관이 없거든요. 외부에 나갈 일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정리하는 내용인데, 얘네들은 딱 봐도 그 클로드 코어크로 만든 슬라이드죠. 그 원색 쓰는 게 클로드 코어크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기반으로 이제 제가 앞에 교환들을 클로드한테 주고 요약하는 슬라이드 만들어줘라고 한 다음에 그걸 조금 편집해가지고 슬라이드에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해와 완전한 활용 개론 좀 봤고요. 주요 AI 툴,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실습, Q&A 했다.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런 거다. 과거 데이터 패턴 학습해서 정답에 가까운 답변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AI가 항상 정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있었고, 뭐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이제 AI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해지셔라 하는 이야기들을 했다 하는 걸 썼고, AI 도구가 6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1차 시부터 3차 시까지는 GPT랑 클로드, 알트라고 하는 툴을 소개했고, 주요 기능들이, 주요 특징들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들 다시 리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어떻게 해야 좀 프롬프트 잘 쓸 수 있는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런 예시가 있지만, 이제 조금 제가 더 선호하는 거는 최근 트렌드는 간단하게라기보다는 굳이 길게 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오늘 좋았다, 재밌었다. 물론 그것도 너무 좋지만 더 이제 AI를 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를 이제 클로드가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선생님들 자 이제 GPT나 클로드 계정 이미 실습하면서 만드셨겠지만 만들고 적어도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서비스를 소개하지만 다 유료 구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정도는 유료로 해두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장인은 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GPT나 클로드 접속해가지고 임시 채팅이나 우리 실습했던 것들 이제 스스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본인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실습 말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한번 해보셔라. 그다음에 알트도 한번 써보셔라 하는 게 이번 주에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 달 동안에는 이제 평상시에 자주 하는 업무들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템플릿 해봐라. 챗봇, 그다음에 파일 작업, 혹은 이제 동료랑 같이 해봐라. 이런 것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잘 쓴다. 그럼 이제 팀원에게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우리 센터를 어떻게 AX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해보고 가이드 같은 거 만들어 보시고 자동화 같은 거 해보셔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영상으로는 짧게 됐지만 원래 이거 할 때는 10시부터 5시까지 아마 6시간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세미나였고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 이제 제미나이나 노트북 LM 혹은 냅킨 이렇게 AI도 다뤄보게 될 텐데, 요거는 세미나 마치고 나서 또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고 나중에 또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적당한 때에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